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노 증상이 있다가 루푸스가 발병하신 어느 루푸스 확진받은 환자분의 질문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루푸스 확진받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원장님 알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레이노 증상이 7, 8년 된 것 같고 그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가끔 관절이 따끔한 정도지만 특별히 아프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라고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레이노입니다. 레이노. 이 레이노 증상이 꽤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7년에서 8년 정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레이노와 루푸스와의 연관성입니다. 레이노가 낫지 않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루푸스로 발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 레이노가 오랜 시간 있다가 피부 경화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레이노가 있다가 섬유 근육통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레이노드가 있다가 복가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이노입니다. 레이노. 레이노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제가 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이노 증상이 나아야지 루푸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내가 지금 루푸스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약을 먹고 있는데 레이노 증상이 별 변화가 없다. 레이노가 별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루푸스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레이노는 매우 중요하다. 자가면역 질환, 피부 경화증, 섬유근육통 또는 이 사례처럼 루푸스에 있어서 레이노는 매우 중요하다. 레이노만 지금 있고 진단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노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레이노가 지속되다가 이렇게 루푸스로 발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레이노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레이노만 나올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병이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급한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허겁지겁 증상을 찾아보게 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레이노가 있다면 미리미리 레이노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도 레이노가 7, 8년 있다가 루푸스가 나왔다는 것, 확진을 받게 됐다는 것에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류마티스 양성이 나와서 3년 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아마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AMA 항체 여기 있죠.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ANA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나와서 6개월 한 번씩 피검사를 했고 그때마다 확진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확진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확진이 됐느냐? 이 안티 DNA 안티바디. 여기서 지금 DS가 빠졌습니다. 이중 나선 유전자 항체인데 이 안티 DS DNA 항체라는 것이 루푸스에 있어서 진단의 특이적인 항체입니다. 루푸스 활성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루푸스 신염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티 DS DNA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ANA가 양성으로 나오면 루푸스로 확진된 경우가 많죠. 이분은 지금 3년 동안 괜찮다가 이번에 안티 DNA 수치가 16.6으로 나오면서 루푸스로 확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6.6 수치로 루푸스가 확정이 된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안티 DNA라는 게 보통 병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7 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따라서 10 이하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이하나 10 이하 정상이 되는 건데 16.6이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레이노가 7, 8년 전부터 있다가 3년 전에 ANA 항체가 양성으로 되면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다가 결국 어제 이 질문을 주신 전날 바로 안티 DS DNA 항체가 16.6이 나오면서 루푸스로 확진이 된 겁니다.
루푸스는 양성이지만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백혈구도 정상이다. 6개월 후에 피검사 다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로 진단은 받았지만은 다른 염증 수치나 백혈구 수치가 다 정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약 처방을 받거나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푸스로 확진이 된 거예요. 안티 dsDNA 이 항체가 굉장히 루푸스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6이 나오면서 확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안티 dsDNA를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수치, 이 항체 수치가 떨어져야지만 루푸스가 좋아지는 겁니다. 안티 dsDNA 안티바디, 안티 dsDNA 안티바디 이 항체를 주목해야 된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꼭 이 항체의 수치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떨어져야 됩니다. 이 항체는 올라가면 나쁜 거고 떨어지면서 음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루푸스 양성으로 나왔던 것이 음성으로 되기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루푸스가 양성이라는 것은 ANA 항체가 양성이고 이 안티 dsDNA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루푸스가 나으려면 이 안티 dsDNA 항체가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6.6에서 10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들어가야지 음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ANA 항액 항체, 저 항체 수치도 줄어들면서 정상 범위로 들어가야지 루푸스와 자가 면역 상태가 음성인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루푸스 활성도를 나타내는, 루푸스 신념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루푸스 진단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항체, 이 안티 dsDNA가 먼저 음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루푸스가 양성해서 음성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그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안티 dsDNA가 음성으로 돼야 된다는 것, 루푸스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